어느 깊은 산골 마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만큼 강한 힘을 지녔고 5살에는 쓰러지는 거대한 나무를 혼자 떠받쳤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멧돼지를 때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힘이 소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이 소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오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 한 초가집에서 산모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끄악. 아기 어멈, 힘을 내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산파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30년 넘게 아기를 받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기가 너무 큽니다. 산모는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만 이미 기력이 바닥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한 사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인과 아이 모두 무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내는 아기를 낳고 있는 산모의 서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구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보통 아기보다 몇 배는 큰 울음소리였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기는 처음 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너무나 컸습니다. 보통 아기보다 2배는 되어 보였고 팔다리도 유난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어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산모 복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안겨주자 복수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허나 어멈, 이 아기가 너무... 산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기가 갑자기 복순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얏! 복순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갓난아기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 아기,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 밖에 있던 서방 서구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기는 무사한가? 네, 사내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보, 복수는 서구에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구는 아기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아기라니. 그때 아기가 서구의 손가락도 움켜쥐었습니다. 나무꾼 일을 하며 단련된 서구조차 깜짝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는 아이에게 강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철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강철이라는 아이 참 별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겨우 5살인데 벌써 10살 아이만 하다니. 힘도 장사라던데요. 그때 한 아낙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 그만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물동이가 땅에 떨어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작은 손이 번쩍 물동이를 받아냈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셔야지요. 5살 강철이가 한 손으로 물동이를 가뿐히 들고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물동이었는데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얘야, 그거 무겁지 않으냐? 전혀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강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멀어지자 아낙네들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힘이 정말 5살 아이의 힘이 맞는 게요. 글쎄요. 뭔가 섬뜩하지 않소. 쉿, 그런 말 마시오. 아이 귀에 들리면 어쩌려고. 또 다른 날, 강철이는 아버지 서구를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무 베는 것 좀 거들면 안 되어요? 옆에서 보기만 하거라. 나무 베는 일은 위험한 법이니. 네. 서구가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던 나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나무가 강철이 쪽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철아. 이랏. 강철이가 작은 손으로 떨어지는 나무를 떠받쳤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거대한 나무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럴 수가. 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살 아이가 어른 셋이서도 들기 힘든 나무를 혼자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강철이가 외치자 서구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제야 강철이가 나무를 옆으로 밀어냈고 나무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습니다. 후. 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철아. 너, 방금. 서구는 강철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비는 괜찮단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서구의 얼굴에는 기쁨만이 아닌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힘.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서구는 부인 복순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강철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구려. 그게 무슨. 오늘 산에서 강철이가 쓰러지는 나무를 혼자 떠받쳤소. 겨우 5살인데.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서 나무를요? 부부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잠든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철이의 비범한 힘은 조금씩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부모의 걱정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철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 서구는 강철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강철아, 오늘은 아비가 일하는 걸 잘 보거라. 너도 이제는 나무 베는 법을 배워야 할 나이가 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강철이는 신이 나서 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8살이지만 이미 12살 아이만큼 컸고 힘도 장사였지요. 서구가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하자 강철이는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철아, 나무를 벨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산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가 재빨리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덤불이 우르르 갈라지더니 커다란 멧돼지가 뛰쳐나왔습니다. 멧돼지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멧돼지다. 강철아, 어서 도망가거라. 그 순간 멧돼지가 서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서구가 도끼를 휘둘러 봤지만 도끼는 빗나가고 멧돼지의 엄니가 서구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으윽! 서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멧돼지는 다시 몸을 돌려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강철이는 순간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철아, 안 돼. 서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멧돼지가 강철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으라. 강철이의 주먹이 멧돼지의 머리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멧돼지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강철이는 자신의 주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아, 내가 방금 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철이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구는 강철이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철아, 내 힘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아니다. 내가 이 아비를 살렸다. 고맙구나. 하지만 서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강철아,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왜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남다른 것을 두려워한단다. 특히 너의 그 힘은. 강철이는 아버지의 말을 알듯 말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구가 다친 다리를 끌며 마을로 돌아왔고 그 뒤로 커다란 멧돼지를 끌고 온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거 멧돼지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크기로구만. 저걸 어떻게 잡았을까? 서구가 다쳤는데 어떻게? 다음 날이 되자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나? 서군의 아들놈이 멧돼지를 한 방에 때려잡았다던데. 8살짜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정말이라네. 서구가 다친 걸 보니 분명 그 아이가 잡은 게 맞아. 그 아이는 분명 저주받은 게 틀림없소. 그렇지 않고서야 8살짜리가 그렇게 힘이 센 게 말이나 되는가. 마을에는 점점 강철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군의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마을에 벌써 소문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겠지. 서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이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괴물 같은 놈.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지도 몰라. 강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양반 나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강철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그 소문난 괴물 자식이냐? 겉보기엔 그저 덩치만 큰 천민 새끼인데? 멧돼지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도 보통이 아니구나.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때
양반 중 한 명이 강철이를 밀쳤습니다. 비켜라, 천한 놈아. 길을 막지 말고. 강철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뭐, 이놈이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천한 것답게 버릇이 없구나.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강철이가 참지 못하고 양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이놈이 감히. 양반이 손을 휘둘러 강철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철이를 때린 그의 손이 아파 움찔했습니다. 이놈이 정말 괴물이구나. 강철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양반을 밀쳐냈습니다. 양반은 그대로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으악! 이놈이 감히 어른을 건드려. 다른 양반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민 자식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 한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대다니 화를 자초했구나. 강철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이 소식을 들은 서구와 복수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여보, 어서 서둘러야 해요. 양반들이 정말로 관아에 고발했다면 나도 알고 있소. 내일 아침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치겠지. 강철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복순이 강철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강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다. 서구가 강철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철아, 우린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곳으로. 그날 밤 달빛만이 비추는 어둠 속에서 서군의 가족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철아, 잘 들어라. 서구가 걸으면서 강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내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 네, 아버지.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적고 외지인에게 관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구는 마을 어귀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복순이 강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철아, 이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괴물인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철이는 23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고 몸은 단단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건강한 나무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강철이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자신의 힘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도 힘들어하는 척했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이는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저 이제 큰 마을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서구가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이 작은 마을에선 일거리가 없습니다. 저라도 큰 마을에 가서 돈을 벌어야 아버지, 어무이를 편히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순이 강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철아, 내 힘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어무이. 걱정 마세요.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서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아, 조심해라. 세상은 여전히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게다. 며칠 후 강철이는 큰 마을로 향했습니다. 큰 마을은 산골과는 달랐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양반들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강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여기선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몇 날 며칠을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강철이는 한 양반댁 앞에 섰습니다. 대문에는 머슴을 구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일손을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늙은 하인은 강철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제법 성해 보이는구먼. 들어오게. 그렇게 강철이는 양반댁 머슴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강철이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철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강철이한테는 거뜬했지만 티나지 않게 힘들어하는 척 연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이 마당을 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채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양반댁의 외동딸 소화였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마당을 지나가다 강철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강철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안녕하십니까? 소화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머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그날 밤 강철이는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봄바람이 양반댁 정원을 스쳤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정자처마 끝에 달린 바람개비가 느릿하게 돌아갔지요. 강철이는 정원 한쪽에서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위가 나뭇가지를 물 때마다 짤각짤각 소리만 고요한 뜰에 울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손끝만 바라보려 애썼지요.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정자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곳에 소화 아가씨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한 초록빛 저고리가 봄볕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철이는 다시 한번 힐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철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가위질에 더욱 힘을 주는 척했지요. 소화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이내 시선을 책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였습니다. 소화가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치마자락이 걸음마다 발끝에서 살랑거렸지요. 그때 그녀의 손에서 하얀 손수건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손수건은 나비처럼 공중에 떠올라 빙글빙글 돌며 흘러갔지요. 강철이가 재빨리 달려가 손수건을 붙잡았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거친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아가씨, 떨어뜨리셨습니다. 강철이는 두 손으로 정중히 손수건을 받쳐 들었습니다. 고개는 끝내 들지 않은 채였지요. 고맙습니다. 소화가 손수건을 받아들며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 하셨죠? 강철이라 합니다, 아가씨. 강철. 소화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이후 소화는 종종 강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철, 어디서 오셨습니까? 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가씨. 가족은 계십니까?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소화는 강철을 바라보다가 괜히 땅에 떨어진 꽃잎을 발끝으로 굴렸습니다. 늘 그렇게 말이 딱딱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철. 강철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머슴이 감히. 저는 이대로가 편합니다, 아가씨. 소화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화는 강철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글을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글을 배워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소화는 붓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섬세한 손끝을 숨도 잊은 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기 이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강철은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의 붓은 영 어색했고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소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이신데도요. 그 미소를 바라보는 동안 강철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강철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아가씨? 소화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듯 웃었습니다.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강철은 왜 지금 알려주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자 위에는 강철의 서툰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양반댁에 불길한 기운이 드리웠습니다. 관아에서 아전들과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금은 기한 맞춰 바쳤거늘 어찌하여 또 내라 하시는 겁니까? 양반댁 주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정에서 법이 바뀌었소. 정해진 대로 더 바쳐야 하오. 그들은 냉소를 띤 얼굴로 섰소. 손에 든 공문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기한 내에 바치지 못한다면 대개 전답과 재산을 몰수하겠소.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건 명백한 횡포요. 하지만 아전들은 비웃을 뿐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다녀간 뒤로 내 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너무도 가혹하게 구는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전답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였지요. 강철은 마당 한켠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줄 자격도 손을 내밀 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조용히 짓눌렀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또다시 때를 지어 댁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바치지 못했으니 댁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포졸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한단 말입니까? 노인이 애원하듯 외쳤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집 안 곳곳을 헤집으며 감나가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냈고 귀중품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요. 소화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강철은 마당 끝에 멀찌감치 섰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아가씨가. 강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15해 동안 억눌러 왔던 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포졸이 소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라. 소화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붉은 치마자락이 클바닥에 쓸려 더럽혀졌습니다. 아가씨. 그 순간 강철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아가씨를 건드리지 마라. 마당 전체를 뒤흔드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쥐 죽은 듯 살아온 머슴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울림이었지요. 강철은 망설임 없이 포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이놈. 포졸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강철의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15해 동안 숨겨졌던 힘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으악! 포졸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철은 단 한 손으로 어른 사내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변의 포졸들이 본능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다음 순간 강철은 그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사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담장에 부딪힌 뒤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가씨를 건드리며 강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강철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포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괴물이다. 어서 도망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지요. 강철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소화는 땅에 앉은 채 강철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제 끝이구나. 아가씨도 날 괴물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소화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강철. 소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이는 멍하니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가씨,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강철이가 조심스럽게 소화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아가씨, 제 힘을 보셨는데 무섭지 않으십니까? 소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겠어요? 소화가 강철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강철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저 같은 사람이 아가씨 손을. 괜찮아요. 소화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화는 강철을 정원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강철,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가씨. 그동안 힘을 숨기며 살아오신 건가요? 강철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쳐야 했고 15해 동안 쥐 죽은 듯 살아왔습니다. 소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소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고 산다는 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소화가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철, 전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소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아가씨. 강철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지요. 어제 관리를 폭행한 자가 누구냐? 강철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포졸들에게 손을 댄 순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소화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그자는 저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죄가 있다면 차라리 저를 잡아가십시오. 하지만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강철이를 에워쌌습니다. 강철이는 소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안 돼. 소화가 강철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철이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소화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철이는 관아로 끌려가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강철이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가씨. 강철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화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철이 몸 여기저기에 심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매질을 당한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강철이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소화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내일쯤이면 저자를 끝낼 수 있겠군. 그래. 감히 상전께 손을 댄 죄다. 목숨으로 갚아야지. 관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헌데 말이야, 그 양반댁도 이참에 정리해 두는 게 어떻겠나. 지금은 지킬 놈도 없으니 좋은 기회이긴 하지. 밤중에 불이라도 한 번 나면 집안이 어수선해질 터. 그 틈에 곳간과 귀중품을 챙기면 되겠군. 강철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핏줄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지요. 양반댁에 불을 지른다고? 강철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씨가 위험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무 족쇄가 삐걱거렸지요. 나가야 해. 어떻게든 나가서 아가씨를 지켜야 해. 강철이는 족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나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풀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철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이가 힘을 주자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뚝! 족쇄가 부러졌습니다. 강철이는 발목의 족쇄도 똑같이 부러뜨렸습니다. 15년간 억눌러 왔던 힘이 다시 깨어났지요. 강철이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두꺼운 나무 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복도로 날아갔습니다. 파편이 흩어지는 소리에 문 앞을 지키던 옥졸들이 놀라 뒤로 나자빠졌지요. 저놈이 옥을 깨고 나왔다. 막아라. 놓치지 마라. 옥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철이는 그저 팔을 뻗어 밀쳐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벽에 내동댕이 쳐지며 옥졸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괴물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강철이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복도를 내달려 관아를 빠져나왔고 이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화가 있는 그 양반댁으로. 그날 밤 양반댁은 고요했습니다. 소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요. 강철, 무사하십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만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조용히 움직이거라. 들키면 안 된다. 알겠네. 일단 불부터 지르고. 그들은 양반댁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건물 가까이 가져갔지요. 바로 그 순간. 거기 멈춰라. 강철이가 어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관리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옥에서 탈출했다. 강철이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아가씨를 해치려 했구나.
저리 가라. 이 괴물놈아. 관리 하나가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그것을 맨손으로 낚아챘지요. 관리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도망쳐. 하지만 강철이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 알리겠다. 강철이가 관리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그때 바깥의 소란을 듣고 소화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말을 잇기도 전에 소화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강철 어떻게 여기에? 그 순간 강철이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의 눈에 짧지만 분명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아가씨 무사하셨군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철. 소화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강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화는 고개를 저으며 강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당신이요. 어찌 이곳에 계신단 말씀입니까? 관리들이 이곳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걸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저를 지켜주러 오셨군요. 똥이 서서히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양반댁 마당에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요. 양반댁 주인은 하인들과 함께 쓰러진 관리들을 하나하나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자들 관아에 넘기겠소.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밤을 틈타 우리 댁에 불을 지르려 했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겠지. 그때 마당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밤중에 소란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저희도 보았습니다.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낮게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강철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굳게 다물고 있던 가슴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듯 했지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였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비단 도포를 걸친 고위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감정이라곤 읽히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옥을 부수고 달아난 자가 이곳에 숨어 있다 들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밧줄도 포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과 칼이 낮게 겨눠졌지요. 포박할 필요는 없다. 고위 관리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아라. 마당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소화가 강철이 앞을 가로막고 뛰어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고위 관리의 시선이 차갑게 소화를 훑었습니다. 비키시오. 죄수를 감싸는 자는 그 옆에서 함께 피를 보게 될 것이오. 포졸들의 발걸음이 다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강철이는 조용히 소화를 뒤로 물렸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아가씨, 괜찮습니다. 강철, 안 돼요. 강철이는 말없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고 이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곧게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말 위에 앉아있던 고위 관리가 그를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해보시오. 강철이는 고개를 돌려 포박되어 땅에 무릎 꿇은 관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자들은 밤을 틈타 이 댁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막았을 뿐입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짓이옵니다. 포박된 관리 하나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자는 탈옥한 죄인일 뿐이옵니다. 그때 소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떨리는 숨을 고른 뒤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 자들은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댁에 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양반댁 주인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하인들 모두가 보았습니다. 불을 붙이려는 것을요. 우연이라 하기엔 명백한 일입니다. 고위 관리는 말없이 턱을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소. 그때 한 하인이 앞으로 나와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옵니다. 저자들이 들고 왔던 횃불입니다. 관아의 인장이 찍힌 기름통도 함께였습니다. 횃불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위 관리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흠저자는 옥에서 탈출한 죄인이다. 내가 어찌 저자를 믿을 수 있겠소.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소인이 증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농부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이는 그런 사내가 아닙니다. 제 집 지붕이 무너졌을 때 혼자 몸을 던져 기둥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이어 다른 이가 나섰습니다. 저 또한 봤습니다. 우물에 빠진 제 아이를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 살려냈습니다. 맞습니다. 강철이가 지난해 도둑대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강철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슴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이 힘 때문에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 숨기고 낮추고 고개 숙여야 했던 날들. 그런 그를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무이 아버지, 저를 믿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철이는 고개를 떨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철이는 힘이 세지만 그 힘으로 약한 이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저희의 은인입니다. 웅성임이 번지자 고위 관리가 천천히 손을 들어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강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경계와 함께 묘한 탐색이 담겨 있었지요. 이윽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힘을 가졌으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구려. 강철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힘을 얻으면 먼저 변하기 마련인데 자네는 그렇지 않았어. 고위 관리의 시선이 천천히 묶여있는 관리들로 옮겨갔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권한을 쥐고서도 불을 지르려 했단 말이냐. 아, 아닙니다. 소인들은. 그만. 짧은 한마디에 관리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지요. 고위 관리는 다시 강철이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험한 세상에서 제법 고든 인생을 살아왔구려. 그 말 한마디에 강철이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고위 관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자들은 관하로 데려가 엄히 조사하겠소. 잠시 말을 멈춘 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정말로 방화를 꾀했다면 그 죄에 가볍지 않을 것이오. 묶인 관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습니다. 고위 관리의 시선이 천천히 강철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라 했소? 강철이라 합니다. 나리. 강철. 그는 그 이름을 되뇌듯 중얼거리며 한동안 말없이 강철이를 살폈습니다. 그대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 들었소. 강철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왜 사과하는가? 뜻밖의 물음에 강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고위 관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그 힘으로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켰소. 강철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오. 잠시 뜸을 들인 뒤 단정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덕이라 할 만하지.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렸던 숨이 터지듯 낮은 탄성이 번져 나왔습니다. 고위 관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강철. 그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호위무사의 직을 내리고자 하오. 강철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호위무사라 하심은 그대의 힘을 두려움 속에 묻어두기엔 아깝소. 나라를 위해 쓰겠소. 권세가 아닌 백성을 지키는데 말이오. 강철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지요. 강철이는 이내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강철,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 힘이 허락하는 날까지 사람을 지키는 데 쓰겠사옵니다. 고위 관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삶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요. 소화가 참아왔던 숨을 터뜨리듯 달려와 강철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강철. 말끝이 떨려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이 그의 옷자락을 적셨지요. 강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로 하늘이 보고 있었어. 그 말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향했고 강철이를 둘러싼 누명은 그 자리에서 모두 거쳤습니다. 그날 아침 강철이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되찾았고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화는 강철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아가씨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소화가 강철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요. 강철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반댁 뒷뜰 정자 아래였습니다. 초여름 바람에 나무잎이 잔잔히 흔들리고 강철과 소화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 예, 아가씨. 소화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촉도 피하지도 않은 채. 저는 소화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함께 실려 나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시 정자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 했지요. 강철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귀하고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철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괴물이라고요? 소화가 강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진짜 영웅이에요. 아가씨. 강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철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평생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날렸지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철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소화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철이 축하한다. 소화 아가씨도 축하드립니다. 강철이의 부모님도 산골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철아. 복순이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서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강철아. 넌 이제 괴물이 아니라 영웅이란다.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혼례 후 강철이는 정식으로 호위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직접 강철이에게 관복을 입혀주었지요. 강철, 이제부터 너는 이 나라의 호위무사다. 내 힘으로 백성을 지켜라.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강철이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강철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호위무사로 일했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강철, 행복하세요? 어느 저녁 소화가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거예요? 우린 이제 부부 사이잖아요. 소화가 강철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강철이는 잠시 머무시다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소화. 네, 강철.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입니다. 소화가 강철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소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아니에요. 저를 선택해 준 건 당신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이는 자신의 힘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철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했습니다. 강철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평화롭구먼. 그렇지. 정말 든든해. 1년 후 소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강철, 우리 아기도 당신처럼 힘이 셀까요? 글쎄요. 그건 태어나 봐야 알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강철이가 소화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힘은 괴물의 힘이 아니라 축복이란다. 그 힘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소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강철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괴물이라 불렸던 소녀는 이제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지요. 강철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